이거 지방이고 주변에 뭐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사도 돈이 되나? 오늘 보여드릴 이 물건은 지방에 있는 엄청 오래된 나홀로 아파트를 낙찰받은 사례입니다. 이분이 이 물건 한 8천 정도로 낙찰받았거든요. 잘한 걸까요? 과연 이 선택이 잘한 건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한창 고민할 때 주변에서도 이런저런 핑계를 이야기했는데 이 주제가 가장 많았어요. 바로 다주택자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월 100만 원 버는 그런 물건을 알려줘도 이게 주택수 때문에 더 이상 투자를 못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잘 모르는 분들이 꼭 말하는 핑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주택 외의 물건인 상가나 토지같이 그런 뻔한 소리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공시가 1억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별도의 세금 처리가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물건도 보면 공시가 1억 이하의 아파트인데 이 물건을 약 8천에 사서 약 1억 1천만 원에 팔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 3천만 원을 벌었는데 세금은 절세가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이런 투자가 가능한 건지 한번 물건 보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은 전라남도 목포시에 있는 오래된 구축 아파트입니다. 자, 화면 보시면 단지 정보가 나오는데 와, 93년이면은 벌써 30년도 더 된 정말 오래된 구축 아파트인데요. 그래서 그런 건지 감정가 9,900의 물건이 6천까지 떨어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돈이 되는 물건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시가 1억 이하인 이런 물건이다 보니까 결국 돈만 되는 물건이 맞다면 투자해도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럼 이 물건 투자해도 되는 건지 간단하게 먼저 보면은 보통 가장 먼저 권리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근저당권으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어 있고 그 아래에도 뭐 특별한 권리는 없네요. 그럼 싹 소멸할 거고 전유자도 보니까 유 땡땡씨가 전입일자가 아까 말소 기준 권리가 9월 16일이었는데 전입이 9월 17일로 대항력이 없네요. 하지만 이게 공매다 보니까 명도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점유자가 있다는 것 자체로도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물건 제가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여기 제3명세서랑 감정평가서라고 해서 보통 공매나 경매에서 감정평가할 때 그 담당자가 직접 확인한 내용을 자세히 적어둔 게 있어요. 그럼 다시 제3명세서 먼저 보니까 여기 통화한 결과 소유주의 가족이 거주 중이라고 딱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가족이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서도 보면 보통 더 자세히 이 세대 열람원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첫 줄에 벌써 나왔네요. 아까 유땡땡씨가 바로 소유주였네요. 그러니까 채무자 겸 소유주가 현재 점유자라는 거죠. 그럼 아무리 공매여도 이런 물건은 사실 명도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 채무자가 결국 이 물건이 낙찰이 되면서 그 돈을 통해서 채무를 해결하는 건데요. 이 낙찰된 돈을 이 채무자가 받기 위해서는 사실 바로 낙찰자의 동의서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낙찰자가 갑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면 낙찰자한테 협조 안 하면은 낙찰된 돈을 결국 못 받는 상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명도고 뭐고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럼 당장 물건 자체는 쉬워 보이니까 이제부터는 진짜 돈이 되는 물건인지 이걸 봐야겠죠? 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뭐였죠?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냐, 그리고 지금 얼마나 거래되고 있냐, 이걸 본다고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서 팔릴 수 있냐, 그리고
얼마에 팔리냐 이걸 본다고요. 사실 부동산 투자라는 거 이거 두 가지만 잘 보더라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어요. 결국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가격에 딱 사주기만 하면 끝이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이건 또 아파트라서 실거래가를 통해서 웬만한 정보는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 물건을 투자했던 시기가 22년이니까 그때를 한번 보니까 많이 있네요. 확실히 다르죠. 보통 1년에 두세 건 정도가 거래되는 물건이었던 것 같은데 마침 또 22년도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 정도 거래가 됐었네요. 그리고 아까 봤지만 이 물건 178세대의 물건으로 보통 아파트라고 하면 500세대, 1000세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200세대도 안 되는 물건이어서 1년에 두세 건 정도면 한 2배 정도는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적어도 1년에 한 5건, 6건 정도는 거래가 되는 그런 물건 정도의 분포로 볼 수 있겠죠. 그럼 거래가 그렇게 잘 된다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계속 거래가 있기는 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 돈만 되면 누군가는 살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말고도 이런 물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물건만 보면 안 되고 이런 나홀로 아파트는 사실 주변에 비슷한 조건의 물건들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같이 보면서 비교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사실 수많은 단지들이 서로 영향을 주는 건데 이 물건은 단독으로 있으니까 주변 물건을 잘 모르잖아요. 이럴 때는 비슷한 조건의 물건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 필터링을 해가지고 쭉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여기 이렇게 또 물건들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 물건들도 한번 자세히 보니까 간혹 이런 1억 이상의 물건들도 보여요. 물론 여기 부동산 사장님들께 연락을 해봐야 알겠지만 아마 리모델링을 한 물건들만 이렇게 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대충 그냥 팔면 한 9천 후반 정도는 될 것 같고 수리 후에 팔면은 1억보다 조금 더 높게 받을 수도 있겠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볼게요. 이런 물건 현재 상태는 어떻게 볼까요? 가장 좋은 거는 낙찰받고 나서 현장에 가보는 거지만 그러기 전에 가능한 물건 상태를 한번 보고 살 건지 말 건지 고민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때 감정평가서나 로드뷰 같은 거를 써가지고 물건 사진을 한번 먼저 찾아봐요. 여기도 보면은 현관의 사진 그리고 밖에서 보이는 사진 이런 단지의 전체적인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이제 로드뷰로도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어떤가요? 뭐가 보이죠? 저는 수리된 흔적이 보여요. 여기 보면 다른 호실과 다르게 창문 샤시 색깔이 깔끔한 거 보이죠? 그리고 아까 문도 보면은 다른 호실과 다르게 뭔가 새거 같이 문이 박혀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리된 흔적이 딱 보인다고요. 그것도 꽤 최근에 한 것 같네요. 그럼 솔직히 샤시랑 현관문을 수리했다는 거는 여기만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 내부도 싹 어느 정도 수리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쓰고 있나 보다 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아까 수리한 물건 얼마였죠? 1억 정도로는 팔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을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 낙찰가를 보니까 8,028만원 정도, 그러니까 약 8천 정도로 낙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물건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수요랑 가격은 제가 알아본 것과 비슷했고 당장 이렇게 사더라도 1000대기 정도는 가능할 거로 보였어요. 그렇다면 이 물건이 그럼 도대체 왜 안 팔리고 계속 이렇게 유찰이 된 거냐 라는 부분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내용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공매라는 부분에서 먼저 사람들이 잘 활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위치 자체도 전라남도 목포시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30년도 더 된 또 나홀로 아파트예요. 여기까지만 가도 진짜 경쟁이 엄청나게 낮아질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 공매에서는 경매와는 다르게 명도를 위해서는 명도 소송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강제집행까지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점유자가 있다 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물건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유찰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물건도 사실 점유자가 채무자 본인이거나 그 가족이었다면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를 받아야 하니까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싸게 유찰된 물건이 사실은 아무 문제 없는 그런 물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이 낙찰자분 이 물건을 얼마에 팔았냐면 여기 보면은 아까 이 호수 3층이었죠? 여기 이 거래 내역입니다. 얼마죠? 1억 1,300만 원. 네, 이 물건 약 3천만 원의 차익을 겨우 2달 만에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물건 사실 7천 정도로 낙찰받을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조금 불안해가지고 더 높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깝다고 막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만약 그랬다면은 거의 한 4천 정도는 벌 수 있었는데 아깝긴 하네요. 그리고 사실 이 물건 있잖아요. 낙찰받으신 분이 여기 이 현장, 그러니까 목포에 간 적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 과정 모두 집에서 투자했대요. 에?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궁금하시죠? 아니, 2달 만에 3천을 벌었는데 그게 그냥 집에서 핸드폰 하나 놓고서 통화하면서 했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 다 정리해가지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더 길어질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마치고요. 바로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빨리 구독해 두시고 다음 영상 놓치지 마세요. 뭐 하라고요? 지금 바로 구독 누르시고 다음 영상 알람 오는 대로 꼭 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방에 앉아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다 할 수 있었던 건지 그 방법 다 알려드릴게요.